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고작 5천만 한국 때문에 14억 명의 중국을 포기할 셈인가? 세상을 뒤흔든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BBC 런던 본사의 마감 원고를 들고 편집장실로 향하는 길이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긴급 호출을 받고 급히 편집장실로 뛰어가던 그 순간 이번 취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세계가 주목하는 중국의 성장 속에서 숨겨진 또 다른 진실, 그리고 600년 전의 위대한 발명이 21세기 인공지능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 역사는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현재와 만납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해외 특파원의 취재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인류과학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아시아 수석 특파원 엘리자베스 리지 브라운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고 15년간 아시아 전문 기자로 활동해왔어요. 처음 아시아 특별 취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당연히 중국을 주목했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자 14억 인구를 보유한 중국은 서구 언론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실제 베이징에서 취재를 준비하면서 예상치 못한 현상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거대한 경제 국가로 보였지만 그 성공이라는 이면에는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었죠. 정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는 형식적이었고 기업인들은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길 주저했었대요. 이런 엄격한 언론 통제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인해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죠. 중국 특집 취재가 난관에 부딪혔다는 소식으로 단체로 편집실이 패닉 상태에 빠져있던 때에 제가 발견한 새로운 이야기는 이보다 훨씬 흥미진진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인공지능 연구소의 최신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바로 한글과 인공지능의 놀라운 연관성을 다룬 내용이었죠. 처음 연구소장 데이비드 윌슨의 인터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은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입니다. 그 과학적 원리와 체계성은 600년 전 세종대왕의 혁신적 사고를 보여주죠. 현대 디지털 기술의 발전 방향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600년 전 만들어진 한글이 현대 인공지능 발전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니요. 오랜 역사가 있는 중국의 한자나 일본어도 아닌 한글이라고.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실소를 터뜨렸어요. 그리고는 회의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비아냥댔죠. 600년 전 문자와 현대 기술의 연관성이라니 시청자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너무나 열정적인 그의 설명에 일단 자료를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글에 대해 점점 새롭게 드러나는 놀라운 사실들은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AI 시대에 한글이 주목받는 건 분명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새로운 관점일 수도 있으니까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적 원리로 설계된 정교한 정보 체계였죠. 자음과 모음의 제작 원리부터 소리의 물리적 특성을 반영한 글자의 모양까지 모든 것이 정교한 과학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현대 기술이 추구하는 여러 원칙들이 이미 한글 속에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를 입증하는 역사적 사실의 중심에는 세종대왕이 있었죠. 그의 업적을 접하며 현대 한국의 디지털 혁신이 600년 전 한 사람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롭게 마주한 발견들은 저의 모든 선입견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새로 직면한 사실들의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죠. 이거다. 중국 프로젝트가 엎어진 마당에. 이건 놓칠 수 없는 획기적인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전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한국의 문화혁신은 이미 여러 차례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K-팝이 빌보드를 석권하고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며 한식이 미슐랭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건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취재에 꽤나
힘을 실어줄 합리적 명분이 되어 주기에 충분했으니까요. 저의 말을 듣던 제임스 편집장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런던 본사의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도 느껴졌어요. 평소 신뢰하던 선임 기자는 제 취재 방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죠. 중국의 경제 규모와 기술력을 봐. 한국이라니 너무 좁은 시각 아냐? 편집회의는 더욱 냉담했습니다. 아시아 담당 데스크는 한국 특집 기획안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는 큰 이야기라고. 14억 인구의 중국과 5천만의 한국, 선택은 명확하지 않겠나. 하지만 제가 발견한 증거들은 분명했습니다. 서울대 연구소와 케임브리지 대학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 그리고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이 현대 기술에 미친 영향까지.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죠. 국제부 회의에서 저는 마지막 도전으로 설득했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혁신의 질과 방향성이죠. 한글의 제작 원리는 현대 인공지능 개발에 직접적인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고요. 이는 세계 어느 문자 체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가치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편집국장이 마지막 판단을 내렸습니다. 좋아, 기회를 주지. 하지만 이건 큰 도전이 될 거야. 시청자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야 해. 회의실을 나서는 제 마음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특집 기사가 아닌 역사적 혁신이 현대에 미치는 영향을 재발견하는 여정이 될 것이었죠. 세종대왕이 추구했던 혁신의 정신이 오늘날의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망설임 없이 급히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노트북에는 케임브리지 연구진들과의 화상 인터뷰 약속이 잡혀 있었고 서울대학교 언어학 연구소와의 어렵게 잡은 미팅도 예정되어 있었죠. 비행기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왜 한글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의 혁신은 어떻게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현대 기술의 핵심이 된 것일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제가 알던 공항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까다로운 입국 절차와 불투명한 시스템을 경험한 저로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차이였어요. 착륙 직후부터 시작된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입국 심사부터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까지 모든 절차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경험한 긴 대기 시간과 복잡한 서류 심사의 기억이 무색해졌죠. 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한 심사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했어요. 공항 관제센터의 책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최첨단 기술을 도입할 때 인간적인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수화물 찾는 곳으로 이동하는 길에서 마주친 무인 안내 로봇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한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하며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 로봇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상황에 맞는 대화까지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공항철도로 이동하면서 만난 현지 연구원은 이런 기술의 배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항상 실용성에 중점을 둡니다. 이는 세종대왕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에요. 백성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만든다는 철학이죠. 그는 계속해서 덧붙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보신 모든 기술은 사용자 중심이라는 하나의 철학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는 한글을 만들 때 세종대왕이 가졌던 철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공항에서 마주친 첨단 기술들이 어떻게 600년 전 세종대왕의 철학과 연결될 수 있을까? 너무 억지스러운 이론 아냐? 기술연구소로 향하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며 점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이어졌죠. 취재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연구소의 전시관은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어요. 세종대왕 시대의 과학기술부터 현대의 첨단 기술까지 그 진화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었죠. 특히 세종대왕 시대의 발명품들과 현대 기술의 유사성은 놀라웠습니다. 전시관 큐레이터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치구기는 단순한 강우량 측정 도구가 아니었어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현대 AI 시스템의 핵심 원리를 이미 담고 있었죠. 그 옛날 세종대왕은 이미 그때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확신합니다. 이곳의 연구진들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더군요. 그의 말처럼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연구 개발 과정부터 특허 출원까지 기술 혁신의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죠. 그것이 그들의 경쟁력이라고 했어요. 이는 중국 기업들이 보여준 폐쇄적인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과학기술원의 교수는 자신들의 연구를 상세히 설명하며 이렇게 덧붙였어요. 기술의 발전은 공유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세종대왕부터 이어져 온 우리의 전통이에요. 설명을 들으며 저는 지난 베이징 취재를 떠올렸어요.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는 항상 같은 패턴이었죠. 사전에 준비된 답변만 반복하고 실질적인 정보는 전혀 얻을 수 없었거든요. 취재를 진행할수록 한국행을 선택한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커져갔습니다. 중국의 양적 성장과는 완전히 다른 질적 혁신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현대적 기술 발전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오랜 역사와 전통에 뿌리를 둔 자연스러운 진화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죠. 즉, 600년을 이어온 한국의 혁신 정신이 현대에 구현된 모습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연구원들과 나눈 그 다음 대화였어요. 기술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조선시대의 과학기술과 문화 이야기로 이어졌죠. 한 연구원은 궁중의학서 동의보감에 담긴 데이터 분류 체계가 현대 의료 AI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연구소 곳곳에는 조선시대 과학기술 도구들의 복제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유물들을 설명했고, 이를 현대 기술과 연결짓는 그들의 통찰력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해시계인 앙부19부터 자동 물시계 자격루까지 그 정교함과 과학성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죠. 서울대학교 언어학연구소에서의 발견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연구소 입구에 걸린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사본을 보는 순간 이것이 단순한 문자 창제를 넘어선 무언가라는 걸 직감했죠. 연구소장은 한글의 제작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600년 전 세종대왕의 과학적 통찰력을 보여주는 증거죠. 연구실의 컴퓨터 화면에는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AI 연구팀장이 설명을 이어갔죠. 한글은 모든 문자 중 유일하게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이 현대 디지털 정보 처리 시스템과 놀랍도록 유사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글의 제작 원리와 현대 인공지능의 언어 처리 방식이 보여주는 놀라운 일치점이었습니다. 연구소의 AI 랩에서는 한글의 구조를 인공지능 언어 모델에 적용하는 실험이 진행 중이었죠. 국립국어원 선임연구원은 더 놀라운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면서 이미 현대 컴퓨터가 사용하는 이진법의 개념을 활용했어요. 자음과 모음의 기본 형태를 정하고 이를 조합해 다양한 소리를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취재를 위해 찾아간 규장각에서는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기록한 문서들은 세종대왕의 치밀한 연구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죠. 규장각 수석 연구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세종대왕은 수년에 걸쳐 소리의 원리를 연구하고 수많은 실험을 거쳐 한글을 완성했어요. 한글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들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 과정에서 당시 최고의 학자들을 모아 연구를 진행했죠. 이는 현대의 연구 프로젝트와 놀랍도록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문자학 연구소의 책임 교수는 한글의 현대적 가치를 강조했어요.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입니다. 논리적 구조와 체계성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원리와 일맥상통하죠. 취재를 진행할수록 한글의 혁신성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600년 전에 현대 디지털 시대의 정보 처리 원리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방문한 세종과학기술연구소에서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활용한 새로운 AI 알고리즘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죠. 연구소장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세종대왕의 한글은 21세기 디지털 혁명의 선구자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연구소 내의 개방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연구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고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력도 활발했어요. 이런 모습은 중국 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들은 이러한 차이의 본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은 개방성과 협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세종대왕 시대부터 이어져 온 우리의 전통이죠.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면서 철저하게 과학적 원리를 추구했어요. 이러한 혁신의 전통이 오늘날 한국 기술 발전의 핵심이 되었죠. 따라서 우리는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한글의 체계성이 AI 언어 모델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차이는 단순한 기업 문화의 차이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중국의 폐쇄적인 혁신과 한국의 개방적인 혁신은 근본적으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 뿌리는 역사적 전통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한국의 기술 혁신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BBC 본사로 보낼 첫 번째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규모의 차이가 아니라 혁신의 질적 차이라는 것이에요. 한국은 이미 미래 기술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기술 취재를 넘어 600년이라는 시간을 관통하는 한국의 과학 문화사를 파헤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려면 더 깊은 이야기를 찾아 나서야 했어요. 세종대왕 시대부터 이어져 온 실용적 과학 정신이 현대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분명 세계가 주목할 만한 이야기였죠. 저는 이 놀라운 발견을 어떻게 세계에 전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취재지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마주한 경연 기록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5세기 조선의 왕이 신하들과 나눈 토론 기록이었죠. 경연은 세종대왕이 정기적으로 신하들과 함께 학문을 토론하고 정책을 결정하던 자리였어요. 박물관의 수석 학예연구관은 경연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경연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소통의 장이었죠. 세종대왕은 이를 통해 집단 지성을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글 창제 과정에서의 경연 기록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면서 수십 차례의 경연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죠. 학자들의 연구 결과부터 평민들의 사용 경험까지 모든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어요. 한 IT 기업의 개발센터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백 명의 개발자들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연구소장은 자신들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경연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직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기술 개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죠. 세종대왕께서 보여주신 열린 소통의 정신이 우리 기업 문화의 핵심입니다. 국책연구소의 정책연구원은 세종대왕의 리더십이 현대 한국의 혁신 문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한글 창제 과정에서 보여준 세종대왕의 리더십은 상향식 혁신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사용자의 필요를 반영하는 이 방식은 현대 기업들의 사용자 중심 혁신과 일맥상통하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사용자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세종대왕의 리더십은 단순한 역사적 유산이 아닌 현대 한국의 혁신을 이끄는 살아있는 철학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짧은 시간에 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숨겨진 원동력이라 할 수 있었던 거죠. 자경루를 연구하던 공학연구소의 로봇공학팀은 세종대왕의 발명품에서 자동 제어 시스템의 기원을 발견했습니다. 자경루의 물시계 제어 시스템은 오늘날 자동화 기술의 원형이었습니다. 물의 양과 흐름을 정교하게 제어해 시간을 알리는 이 기술은 현대 제어 공학의 기본 원리와 일치하죠. 농업진흥청 연구소에서는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시대의 농사직설에 기록된 기후 데이터베이스는 현대 스마트팜 시스템의 선구자적 모델이었어요. 연구소의 데이터 분석팀은 이 기록들을 AI 농업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고 있었죠.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세종대왕이 제작한 천문관측기구 간이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어요. 간이대의 천체 관측 원리는 현대 전파 망원경 시스템 설계에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15세기의 기술이 21세기 우주 관측에 영감을 주고 있는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발명품에 담긴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체계성이었습니다. 세종대왕 시대의 발명품들은 모두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 기반이었으며 이는 현대 빅데이터 분석의 핵심 원칙과 동일한 것이었어요. 기술박물관의 마지막 전시실에서 본 영상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발명품들이 현대 기술로 재해석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즉, 자연현상을 정확히 관찰하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며 이를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이었어요. 이 모두가 현대 AI 개발의 기본 프로세스와 같습니다. 세종대왕의 과학기술은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적 원리를 담고 있었기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종대왕의 발명품들은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미리 보여준 이정표라 할 수 있죠. 한국이 짧은 시간에 IT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닌 그 뿌리는 이미 세종대왕 시대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취재의 마지막 날, 국립중앙박물관의 세종대왕실에서 저는 오랫동안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앞에 서서 600년 전 세종대왕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았어요.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글을 읽고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이 한 문장에 세종대왕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화재연구소는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글 창제는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니었다. 모든 백성이 평등하게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혁명적인 결단이며 이는 오늘날 정보민주주의의 시작이다라고요. 한국의 IT 기업들 내에서도 이 정신이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스마트폰부터 인공지능까지 모든 기술 개발의 중심에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국립국어원에서 만난 언어학자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는 현대 디지털 기술과 놀라울 정도로 호환된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두를 위한 기술이라는 세종대왕의 철학이 오늘날 한국 기술 혁신의 핵심 가치가 되었다는 점이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의 노력이었습니다. 노인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부터 장애인을 위한 AI 기술 개발까지 모든 정책에는 세종대왕의 포용 정신이 깃들어 있었죠. 이는 600년 전 한글을 만들며 꿈꾸었던 평등한 지식 접근의 현대적 구현이었습니다. 교육부 정책연구소에서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시행했던 교육 정책들이 현대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미친 영향이었죠.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배움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었어요. 오늘날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세계적인 학업 성취도는 이런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죠. 마지막 취재지였던 세종학당에서는 한글의 세계화를 목격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러 온 학생들은 한글의 과학성과 체계성에 매료되었다고 했어요. 한 언어학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세종대왕은 이미 글로벌 시대를 내다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글은 어떤 언어의 소리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혁신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 모두를 위한 진정한 혁신이었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평등과 혁신이라는 가치를 담은 문화유산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취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세종대왕의 선구안은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현대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이끄는 나침반이 되었던 겁니다. 그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미래 기술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혁신의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죠. 문자 창제를 넘어 모두를 위한 발전을 추구했던 그 정신은 결국 한국의 놀라운 성공으로 이어진 것이었어요. 사람들 간의 소통과 이해를 중요시하며 기술과 교육, 사회 전반에 걸쳐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모습은 세종대왕의 꿈이 실현된 증거입니다. 15년간 아시아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취재를 해왔지만 이번 발견은 저의 모든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처음에는 영어가 세계 공용어라고 생각했지만 한글이 가진 과학적 원리와 그 속에 담긴 세종대왕의 혁신 정신을 발견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600년 전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선구자적 정신이 오늘날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네요. 이제 우리는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그들이 물려받은 역사와 전통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요. 오늘도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